금요일은 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기자님과 제가 처음 만나뵙게 됐는데요. 오늘 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7월 9일 이직 보고서가 냉각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을 굉장히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서비스업은 호조세를 보이면서 지수별 움직임이 좀 다른 상황인데요. 이번에 졸트 발표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기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트 데이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네. 이제 구인,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구인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노동자는 또 얼마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일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실업률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지난주에 보여준 건데요. 네. 이거 굳히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보면은 중간에 빨간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사실 이 데이터가 안 나왔고 실업률만 알고 있었는데 네. 지난주 데이터랑 또 공교롭게 일치해가지고 요 이제 구인율 데이터를 이제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빨간 사각형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네. 구인율은 떨어지는데 저 실업률은 늘지 않았던 이 소프트 랜딩 과정이었어요. 네. 근데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파월 연설 다음에 바로 직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기 파란색 선이 있잖아요. 네. 저걸 이제 넘어서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저걸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연준에 관련된 분들, 지역 연준 총재라든지 아니면 또 뭐 전문가분들이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실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악화된 다음에 금리 인하하면 뭐하냐. 네. 미리 선제적으로 인하해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를 방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나온 데이터를 또 잘 보면 굉장히 이게 좀 헷갈려요. 네. 그거를 한번 보면요. 채용하고 해고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파란색 위에 있는 거는 기업이 채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빨간색은 뭐냐면은 기업이 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기 침체가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요. 보통 채용을 먼저 줄입니다. 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은 기업주가 사장님들이 해고를 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래서 채용이 먼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되면은 해고가 뒤따라서 늘어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기 이제 보면은 회색 기둥이 네. 그 경기 침체인데 보면은 해고가 좀 늦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상황에서 보면은 채용이 지금 계속 줄고 있죠. 파란색이. 네. 근데 해고는 여전히 이게 뭐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 기존의 추세를 유지하고 수평적으로 있는데 네.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이게 해고가. 네. 그 얘기 뭐냐면 노동시장이 이거 도대체 이거 약한 거야, 강한 거야. 그쵸. 굉장히 좀 네.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시장이 뜨거운 것인지 식은 것인지 저희도 조금은 혼란스러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또 발표될 실업률과 경기 전망에 관련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들도 한번 기자님과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이제 경기 침체 하면은 최근에 이제 유명해진 그것 중에 하나가 쌈 룰이라고 네. 쌈이라는 미국의 여성 경제학자 분이 이제 그 연준에서 일할 때 네. 과거 데이터를 보고서 경험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경기 침체가 있어 왔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뭐 경험적인 규칙이라 이게 어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네. 경제에서는. 그런데 좀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그 룰은 뭐냐면은 저게 이제 빨간색 수평선, 저게 0.5 선인데요. 네. 저걸 넘어서면은 저게 이제 실업률의 그 평균값하고 최저 실업률 차이를 나타낸 건데 저걸 넘어서면 보통 과거에 거의 100%로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데 네. 지금 살짝 넘었어요. 0.53인데요. 네. 그럼 내일 보는 실업률이 만약에 4.0이면은 네.
지금 이제 지난번이 4.3%였잖아요. 네. 내일이 만약에 4.0이면은 현재 0.53을 유지하고요. 0.53 밑으로 가려면은 실업률이 3.9% 이하로 나와야지 0.5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처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쌈룰은 약간 비관적인데 지역 연준별로 네. 아틀란타 연준,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준, 뉴욕 연준들이 GDP 예상을 발표를 해요. 네. 근데 GDP 예상한 걸 발표를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아틀란타 연준은 어떤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GDP 나오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시로 네. 업데이트를 하는데 뉴욕하고 세인트루이스는 금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내일 데이터를 또 더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난주까지 나온 걸 종합해 보면은 미국의 GDP는 네.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뭐 너무 부러울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유명하죠 블룸버그. 네. 블룸버그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전문가들이 지금 2.5%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GDP가 좋다는 것은 네. 고용 그 밑바닥에 있는 고용이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헷갈리는 상황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CME에서 그 연방 기금 선물을 기준으로 해서 네. 다음번에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까? 아직은 25bp, 그러니까 한 번 인하하는 게 네. 60%로 더 많습니다. 물론 50bp 두 번짜리 인하하는 게 상당히 많이 그 비율이 올라오긴 했지만요. 네. 아직은 이게 많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어제 우리로 새벽이죠.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메리 델리라는 분이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동시장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뭐 이건 다 이제 아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늦게 금리를 인하하면 그땐 이미 늦었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금리 인하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맨 끝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나는 노동시장이 아주 강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사실 연준 총재들도 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주어진 데이터로 판단하기에는 이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조금은 헷갈리게 발표가 되면서 해석에 따라서 결과도 또 달라지게 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번에 새벽에 2분기 GDP가 나왔습니다. 이 발표는 또 무엇에 대한 것인지 상승세를 나타냈다고는 하는데요. 어떠실까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네. 이제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매 분기마다 미국 전체 은행 산업에 대해서 지금 은행 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와 있나 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지난 분기, 2분기까지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은 2023년 3월에 미국의 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그래서 네. 또 이거 대규모 이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연준과 이 예금보험공사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빠르게 지원을 해가지고 네. 이런 문제들을 걱정들을 다 이제 잠재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제 발표했던 것들 중에서 크게 이제 중요한 거 한 두세 가지만 보면요. 네. 어떤 게 있냐면은 은행들이 지금 뭘 갖고 있냐면은 국채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채 금리가 네. 그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여기 국채 금리도 같이 이제 수익률도 올라가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시장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보유한 거에서 미실현 손실이 났겠죠. 네. 그 미실현 손실이 어느 정도 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본 건데 지난 분기까지 보면은 지난 1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이 보유한 이 증권에서 네. 미실현 손익이 아주 크게 커지거나 크게 줄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네. 요거는 향후에 금리가 만약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네. 요거는 굉장히 이제 호전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실현 손익은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앞으로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이렇게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이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공동 양적 긴축에 나서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른바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QT인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현금 고갈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현재까지 연준의 QT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QBP라 그랬잖아요. 그 방금 네. 전에. 그거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네, 간단하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 영업소득도 뭐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뭐 살짝 올라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신용 손실 충당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네. 그 대출을 해줬는데 그 이제 빌려간 사람이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비해서 네.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대손 충당금도 보면은 2022년에 확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아직은 뭐 충분히 아주 나빠지거나 뭐 물론 또 아주 좋아진 것도 아닌데 네.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QT에 대한 거, 연준의 QT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맞아요. 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연준은 그 자기가 하고 있던 대로 QT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 여기 이제 맨 위에 있는 이 주황색은 뭐냐면 MBS, 연준이 갖고 있는 MBS를 쭉 줄이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줄이고 있죠. MBS가 뭔가요, 기자님? 그 주택 담보 대출한 거, 그거를 이제 증권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파란색은 보면은, 국채,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를 계속 줄여나가는 건데요. 저기 보면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기울기가 살짝 완만해지죠. 네. 그 전에는 한 달에 600억 달러씩 했다가 6월부터 250억 달러로 그 줄이는 거를 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줄였네요. 예, 완만하게 되고 있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연준이 QT를 시작한 지 연준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1.82조 달러를 현재까지 줄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또 저걸로 본다면은 매달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요. 위에 이제 빨간색 직선은 뭐냐면은 매달 국채를 얼만큼 줄일 거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달 600억 달러를 목표로 해서 목표가 거의 다 잘 채워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올해 6월에 확 줄어서 밑으로 가 있잖아요. 네. 250억 달러씩 하고 있는데 지난 8월 걸 보니까 아주 뭐 정확하게 250억 달러 딱 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황색은 MBS 방금 네. 전에 말씀드렸던 그 MBS인데 위에 중간에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네. 목표액이에요. 근데 목표액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건 왜냐면은 연준이 이 QT 양적 긴축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뭐 MBS나 국채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번 달에 350억 달러가 목표다 그러면 그거를 350억 달러 시장에 파는 게 아니라 네. 만기가 돌아온 거를 다시 사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적은 건데 요거는 국채 같은 경우는 아니 그 MBS 같은 경우는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마 350억 달러 이상도 갈 수가 있고 그런 날이 아마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또 만기가 도달하는 것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더욱더 빨라지고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또 저희가 PPT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요건 뭐냐면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그 은행들 위기,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은행들이 위기가 있었을 때 연준이 급격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줬냐면은 보통 이제 은행들이 어려워지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꿉니다. 그러다가 안 되고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네. 연준한테 가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통적인 게 뭐냐면은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재할인 창구라는 거예요. 2023년 3월에 그러니까 은행 위기 터졌을 때 굉장히 많이 빌렸죠. 네. 이게 어느 정도 빌린 거냐면요.
그때 이제 새로 등장한 게 BTFP라는 또 새로운 것까지. 네. 근데 뭐 두 개 성격은 같은데, 저 금리 차이 정도, 금리가 차이 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까지 빌렸었냐면 무려 1,600억 달러까지 3월에 이 금액이 뛰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BTFP로도 재할인 창구만으로 안 되니까 급격하게 또 급조해서 BTFP라는 그 금리가 싼 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 비싼 거 안 빌리고 금리 싼 거 빌린 거예요. 그래서 빨간 게 많이 줄어들죠. 확 줄어들고 네. 이 녹색이 이제 BTFP인데 BTFP가 굉장히 이렇게 전체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요. 네. 근데 이 BTFP는 이게 중요한 게 내년 3월이면 끝나요. 3월까지 다 갚아야 돼요. 근데 현재 그래서 보면은 이 잔액이 대략 한 1,000억 달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완만하게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달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주 적게 조금씩 이 한 달에 한 2억 달러 이 정도 줄어드는데 네. 이제 내년 3월이면은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한 남았네요. 6개월밖에 안 네.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보다 10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적게 줄어드느냐? 지금 만약에 이 은행들이 딴 데 가서 즉 연준이나 뭐 딴 데 가서 돈을 빌리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보다 네.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걸 안 갚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안 갚게 한 1년 전에 은행들이 다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네. 만기를 이게 연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 3월로 웬만한 은행들은 다 그 만기를 내년 3월로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3월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 네. 1,000억 달러가 갑자기 확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영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이제 연준이 제공하는 유동성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1,000억 달러가 제가 봤을 때는 3월 한 13일 정도 텐데요. 3월 중순일 텐데 네. 갑자기 1,000억 달러가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또 혹시 걱정이 되면은 한번 네.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또 내년 3월을 저희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 3월에 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저희가 또 어떤 부분에서 더 중점 있게 주의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은행들이 네. 뭐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가만히 그냥 그때 가서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네. 다른 창구를 통해서 조금 금리가 비싸겠지만 네, 아마 이 작은 1,000억 달러가 정말 필요하다면은 네. 이걸 아마 다른 창구에서 빌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기자님과 함께 연준의 데이터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와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연준 와처 시간은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스페셜 원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